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과 관련해서 정치권 안팎으로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진영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윤희숙 의원의 부친 소유 농지, 세종에 있는 농지입니다. 농지법 그리고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 이뿐만 아니라 투기 의혹, 그리고 윤희숙 의원 본인과 또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각종 의혹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윤희숙 의원이 해명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우원식, 김용민, 김남국, 김영배, 전재수, 장경태, 양이원영, 신현영, 민영배, 한준호. 제가 예타 정보를 빼돌리고 박근혜 정부 기재부에서 1년 반 일했던 제 제부가 기재부 내부 정보를 빼돌려서 투기를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각한 범죄를 타인에게 씌울 때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상식조차 내다 버린 것입니다. 평생 공작 정치나 일삼으며 입으로만 개혁을 부르짖는 정치 몰입애들의 자기 고백입니다. 원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의혹은 해명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에 반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들이 정치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습니다. 자, 매우 격앙된 목소리의 해명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먼저 총평부터 짧게 여쭤볼까요? 박 교수님, 해명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런 표현을 좀 거칩니다만은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분명히 부모님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느 누구도 윤희숙 의원에게 먼저 사퇴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과도하게 정치쇼를 하면서 사퇴하라고 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의혹의 가능성, 연관성들, 예를 들자면 KDI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때 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또 반응한 겁니다. 저는 이건 역시 하나의 정치쇼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평론가님. 만약에 지금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기존의 의원들이 하는 행태를 그대로 했으면 어땠을까요? 어떤 행태냐면 지금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는 제가 모릅니다. 하지만 수사를 열심히 받겠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해명을 하고 의원직을 계속 갖고 있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민주당은 의원직 사퇴하라라고 공격하기 시작할 거예요. 네. 당연하죠. 지금까지 한 걸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의 가장 큰 높은 수위가 의원직 사퇴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래요? 그럼 난 사퇴하겠습니다. 했는데 왜 사퇴를 했냐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게 도리어 과도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10여 명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공격하는 게 굉장히 중대한 범죄예요. 범죄가. 그 KDI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지만 KDI 시절에 예타 정보를 미리 파악을 하고 자기 부친에게 그 정보를 공개해서 부친이 3,000평에 가까운 땅을 사게 했다? 이거는요 엄청난 범죄예요. 그런 범죄라면 당연히 의원직 사퇴부터 엄청나게 많은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당연히 뭐 조사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말 형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 의혹을 제기할 정도라면 당연히 지금 지금 윤 의원이 하는 어떤 이 정면 돌파, 자기 의원직 사퇴하겠다, 사퇴 받아들여달라. 두 번째, 그리고 수사, 당연히 수사 다 해라. 대신 그 수사와 관련돼서 무혐의가 나온다면 의혹 제기한 사람들도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이건 난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지 이걸 왜 쇼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죠.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이제 의혹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윤 의원은 무혐의가 밝혀지면 이재명 경기지사도 후보 사퇴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의원들 게 다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평론가님 이야기는 순서가 지금 정확치 않습니다. 뒤바뀌어 있습니다. 아무도 윤희숙 의원에게 사퇴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은 이 사건을 키운 것은 본인 자신입니다. 12명 중에 윤희숙 의원은 아주 경미한 수준으로서 이 투기 의혹이 있다라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판단을 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민주당도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대해서 떳떳하게 사퇴하라고 말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장면에 그런 이야기를 아무도 한 적이 없어요. 앞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그렇죠, 또 그렇죠. 여러 명이 연루가 됐기 그런 때문에 연락이 그런 있기 거죠. 때문에 사퇴하라고 한 적이 없고 또 오히려 최초에는 적절한 조치를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까지도 논평으로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윤희숙 의원 건은 적정하게 그냥 넘어가는 건입니다. 넘어가는 건인데 본인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나는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커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처음에 엄청나게 칭찬했습니다. 예. 그런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요 언론에서 아버님이 투기 의혹이 있더라라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뭔가 하면요. 아버님이 산 3,300평이라는 땅 문제 아닙니까? 예. 그게 농업진흥지역도 아니고 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산단이 들어온다고도 합니다. 이런 네. 의혹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2016년에 KDI에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 용역 예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의혹들이 나오니까 혹시나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 의심이 커지는 것 같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이 사건의 시발점은 아버님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데 그냥 대충 넘어갈 뻔했는데 예. 본인이 사퇴하겠다라고 네네. 정치 쇼를 함으로 인해서 예. 커진 겁니다. 지금 핵심은 제가 말씀드리는 예. 것은 윤희숙 의원이 위선의 정치 쇼를 했다는 것이 자, 가장 발단이 됐다는 지금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치 쇼라고 공격을 하고 있고 또 말씀 주신 대로 본인이 사퇴를 하겠다고 먼저 나서면서 더 의심을 증폭시키게 되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교수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다시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그래 윤희숙 의원은 제외시키고 그럼 그게 그냥 묻혀질까요? 당연히 윤희숙 의원 건은 더 크게 언론의 주목을 받고 여당의 주목을 받을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윤희숙 의원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에요. 윤희숙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는 임차인이다로 시작되는 그 5분 발언으로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제일 앞장서서 비판을 해온 사람입니다. 의원직 사퇴는 왜 연결이 되냐면 이거예요. 지금 경선 국면입니다. 경선 국면에서 자기가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어저께 기자회견에서 그렇잖아요. 자기가 만약에 의원직을 계속 갖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10명 가까운 의원들이 비판을 하는데 더 많은 거의 17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그대로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 윤희숙 의원을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메신저를 공격을 해서 메시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윤 의원이 택한 건 이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수사를 더 재촉을 하고 내가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메시지는 건드리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는 신뢰도를 계속 유지해라. 왜? 메신저를 계속 타격할 거니까요. 네, 사실을 그러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네네. 기사 나온 거를 보시면 압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윤희숙 의원의 과다망상된 뇌피셜 소설입니다. 예. 민주당에서 처음에 누구를 공격했냐면요. 윤석열 캠프를 공격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 의혹자가 제일 많고 의혹의 강도도 세다라고 공격을 했고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초반에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기사 순서를 한번 정확하게 보시라니까요. 보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조차도 윤희숙 의원 건이 경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근데 본인이 갑자기 나와서 사퇴하겠다고 쇼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쇼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아주 정교하게 이 덫을 설계를 합니다. 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도록 회기 중에 사퇴서를 던집니다. 네. 그래놓고는 민주당 보고 처리하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사퇴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 보고 자기를 사퇴시키는 투표를 해달라고 합니다. 사퇴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이게 그 덫을 던진 지적이신 겁니다. 거죠? 진정으로 사퇴하고 싶으면요. 본회의에 던지는 것이 아니고 회기 끝나고 국회의장 찾아가가지고 정결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방 빼면 되고요. 그리고 보좌진들 해임시키면 그게 흔히 하는 말로 사퇴 처리가 되는 것이지 본회의에 올라가서 처리된다. 자기 개인이 선택한 문제를 사퇴하겠다고 선택한 문제를 왜 국회의원 전체에게 던집니까? 이거 자체가 기획된 거라는 진정성이 겁니다.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종우 평론 말씀 주실까요? 자,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본회의 다 지난 다음에 국회의장이 선택하게 하는 건 내년 1월이에요. 지금 8월 31일 날 지금 임시국회 끝나고 9월 달에 바로 정기국회 갑니다. 그러면 11월까지 거의 그냥 시간 지나가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진정성을 보이려면 지금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오세정 의원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이 자신이 이 자식 문제 때문에 본회의에 회부를 해요. 뭐냐면 서울대 총장, 자기가 서울대 총장에 가기 위해서 그때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본회의에 가결이 됐어요. 자, 진정성이 없다고 하시지만 지금 본회의에서 만약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저께 이 TV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네. 자기는
세비 다 반납하겠다. 세비 그때부터 반납하고 또다시 사표를 던지겠다 하고 또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 보좌관들한테도 사실은 짐을 빼야 되겠다라고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렇게 계속 가더라도 사퇴 처리가 되겠습니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그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의장한테 다시 내면 되는 거고 실제로는 뭐냐면 두 번째 저한테 지금 예, 질문했으니까 먼저 말씀 주시고 그러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거예요. 순서는 자 김기현 원내대표한테 강력하게 받아들여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순서예요. 민주당이 그럼 받아들여요. 자, 국회의장이 두 원내대표를 부를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 올려주십시오 하면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민주당 원내대표가 거부를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하겠다는데 그럼 본회의 상정되는 거예요. 지금 이 건을 가지고 아니, 정치권에서도 근데 잠시만요. 워낙 정치권에서도 이제 치열하게 토론이 붙는 주제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분위기가 따라오고 이게 있는데 핵심이 이거예요. 이게 발언 핵심은 기회 사퇴예요.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사퇴설인 게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나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리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보고 사퇴시켜달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쟁을 하겠다는 거 하는 겁니다. 윤건영 의원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퇴하고 싶으면은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정해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사퇴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퇴하겠다고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 이 윤건영 상황이 되고 의원이 있는 지금 거고요. 대단히 잘못 얘기한 그리고 게 개인 신상과 관련돼서는 당론이 결정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 의원직 사퇴를 해서 투표를 했을 때 당론으로 결정된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비밀 무기명 투표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국민의힘 박지원 정말 진정으로 사퇴하고 싶으면은 본인이 속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부터 사퇴시켜달라고 설득시켜달라는 게 순서지 않습니까? 아니, 그 설득했어요. 그래서 김기현 설득돼서 그분들 원내대표에게 동의를 받아서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언론 한 줄도 안 나오고 있어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걸 받아들일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얘기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저께 어떤 이 말리는 단계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윤희숙 의원은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했고 아마 제가 바라보는 견지에서는 국민의힘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받아들여가지고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을 찾아가가지고 이 안건을 사퇴 안건을 처리해달라고 상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쇼가 아니라는 건 상정될 가능성이 높기 두 때문에 드리는 번째는 말씀이죠. 이 사표 처리된과 관계없이 일체의 정치 활동을 본인이 중단하고 보좌진들을 해임시키고 흔히 하는 말로 방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정성이 이게 당직자 확인이 되는 출신이신데 전 김두관 의원이 뭐 그거부터 알아 보좌진 해촉부터 알아라는 건 정말 저는 무책임한 발언이거든요. 어떻게 보좌관부터 먼저 자르라는 말씀? 당직자 출신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좌관 한 적이 없어요. 보좌관 한 적이 없어요. 어제 기자회견, 해명 기자회견. 지금 우리가 한 대목만 가지고서도 이렇게 치열하게 쟁점 사안에 대해서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또 내용을 던졌습니다. 윤희숙 의원이요. 부동산 의혹 관련해서 공수처에 스스로를 수사 의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도 좀 짧게 짚어보죠. 공수처 수사 의뢰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그 윤희숙 의원이 그 당시 KDI 연구원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민주당 일부에서 수사를 해서 증거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저는 뭐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이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비슷한 기관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무했는데 근무하는 사람 정도 되면은 이 스마트 국가산단인데 국가산단이 우리 흔히 하는 연구원에서 연구용역하고 있더라 다 합니다. 웬만하면 다 합니다, 이거. 다 아는 정보 수준인 건데 그런 것이 새나 갔을 수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부모님한테 그 정보를 전달했다. 이 정황적으로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안 나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부모님이 산 땅이 3,300평인데요. 이게 1헥타르입니다. 1헥타르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1헥타르를 8년 동안 자격 농업을 하게 되면은 자식한테 상속할 때 상속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그런 것들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된 형태에서 이렇게 아버님이 이렇게 땅을 산 것 같다라고 우리가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봐도 그런 의혹도 있다라는 80이 다 된 아버님이 이런 절차나 법규까지 정확하게 알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문서라든가 녹취라든가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증거로서 나올 가능성이 힘듭니다. 아니면 계좌로서 돈을 이체했다거나 이런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희숙 의원이 공수처에 나는 조사해도 떳떳할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되치기를 하는 건데요.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겁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아무 큰 관심도 없는 부동산 의혹 사건을 가지고 정치 쇼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파장을 만든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위선의 정치가 문제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과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교수님께서도 바라보시잖아요. 국가산단 당연히 이건 다 알려진 그러니까 이 KDI 내부가 아니라 이미 다 알려진 지자체에서 지자체 의원들부터 다
알려진 사실이고 첫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국가산단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실제로 예타가 된 건 2020년도에 돼요. 그러면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을 2016년도에 재정복지부장이 어떻게 알 수가 아니,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두 따질 번째는 필요가 없는 게요. 예. 따질 필요가 없는 게 부모님이나 본인이 약간의 특이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이미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제가 드리는 핵심은 이겁니다. 교수님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10명에 가까운 분이 이거를 완전히 무슨 중대한 범죄로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의혹을 이거를 제기할 수 자꾸 있죠. 이 윤 의원이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연결을 시키는 건 아니 자기가 떳떳하게 사퇴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다음부터 의혹으로 증폭시킨 건 민주당 의원들 아닙니까? 네. 아니 의혹의 네. 순서를 보시면은 아무도 의혹 제기를 하지 않는데 본인이 사퇴하게 했다고 해서 이 일이 커졌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윤희숙 의원이요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인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을 하면서 만약에 자신이 무혐의로 판단이 결론이 난다면 모두 사퇴하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지은 죄는 많고 염치는 없는 이들에 의해서 흠집내미가 많을 거라고 각오는 했었지만 이틀간의 마타도어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철저한 조사 끝에 어떤 혐의도 발견하지 못하면 낄낄거리며 거짓 음해를 작당한 여당 의원들 모두 의원직 사퇴하십시오.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게 정치인입니까? 무슨 염치로 정치를 하실랍니까? 특히 이재명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수행실장 김남국 의원, 이재명 캠프 남영희 대변인이 음해에 가장 앞장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캠프 자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더러운 모이나 하는 그런 캠프라는 것입니다. 이 꼭대기가 누굽니까? 캠프 우두머리 이재명 후보입니다. 제가 무혐의로 판결나면 이재명 후보 당신도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십시오. 네, 윤 의원의 역공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본질을 넘어서서 기획된 사퇴 정치 쇼가 됐다는 겁니다. 정쟁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본회의에서 올려가지고 정쟁을 만들어 달라. 나를 정쟁의 도구로 써서 자신을 잘라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이겁니다. 여당 의원들 누구도 애초에 윤희숙 의원 보고 사퇴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사퇴하려고 시작해놓고는 사퇴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 또 끄집어들여서 같이 사퇴하자고 또 사퇴 쇼를 하는 겁니다. 이 결국은 뭐냐면요. 기획된 사퇴 쇼의 연속일 뿐인 겁니다. 네. 아니 자꾸 사퇴 쇼라고 이걸 규정하고 프레임화하시는데 자,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국회의원으로서 수사에 나가는 것이 유리할까요? 국회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수사에 임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어저께 윤 의원도 얘기했습니다. 난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 국회의원의 신분을 내려놓고 수사에 임하겠다라는 것이 더 진정성 있게 여겨지는 대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누가 더 기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10명이 차례대로 더군다나 지금 캠프 지금 바쁘시잖아요. 지금 이 의원직 사퇴와 대선 후보직 사퇴를 한 후보의 부동산 문제, 과도하지도 않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과도하지도 않은 부동산 문제를 굳이 지금 쟁점화시키는 한 캠프의 주요 직책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더 바쁘신 게 뭐냐면 이낙연 후보하고 지금 경선이 더 급하지 않나요? 아니면 차라리 이쪽 후보들 중에 지금 대선 후보로 뛰고 있는 분들을 공격하는 게 지금 급하지 않나요? 근데 대선 후보직도 내려놓고 의원직도 내려놓겠다는 사람의 교수님 표현대로 과도하지도 않은 의혹을 지금 캠프에 주요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 연달아서 그것도 지금 10분의 내용들을 보면 뭐 아버지가 같은 이 세종시에 있는 저 윤희숙 의원의 그 아파트 빌란지 아파트인지 그러니까 아파트에 가서 자고 저 땅 쪽으로 갔다든지 이런 식의 연달은 의혹 제기를 하는 이유가 도리어 이것을 쟁점화하겠다는 것이지 바쁘신 분들이 왜 그 사퇴한 분의 그런 과도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오늘 토론 시간에 이제 후반부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사퇴 쇼냐 아니냐 여기에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 의혹의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러니까 과연
부친이 투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의혹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여권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제기하고 있는 윤희숙 의원이 어떻게 연루가 되었을런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극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귀농 귀촌하신다는 분이 신도시 세종시에 땅 사서 간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3,300평이라는 땅의 크기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시세 차익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저는 투기 의혹이 충분히 있다. 뭐 이렇게 그리고 말씀을 윤 의원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연루됐을 가능성, 뭐 이 부분은 가능성은 어떻게 있지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입증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요, 이런 부분들이 흔히 문서가 남습니까? 녹취가 남습니까? 아니면 통장으로 또 자금이 왔다 갔다 했습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은 증거가 남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죠. 수사에도 이거는 나오기가 안 쉽지 나올 않은 가능성이 것이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이 저렇게 역공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저는 이 흔히 하는 사태 쇼를 기획했을 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 만약 투자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부친이라면 이번 투자는 실패했을 것이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뭐 A 부동산, B 부동산 하면서 그쪽 개발 쪽에 전부 다 취재를 했는데 이것이 실패한 투자라고 하는 응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경제신문 보시면 매도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땅은 자신이 농사를 지을 때도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나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들깨 농사밖에 못 지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굉장히 이 산단이라는 것이 대학교라든지 혹은 상가가 유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산단이 가까운 뭐 10km인데 국가 산단이 네. 10km 있는 이 골짜기, 즉 길가도 아니에요. 사진 보셨잖아요. 그 골짜기에 있는 그 땅이 최대 지금 따져봤자 1.5배. 지금 아까 18억이라는 건 사실은 위치가 다른 땅이라는 거예요. 네. 실제 그 땅에서의 지금 여러 신문의 보도, 그러니까 거기서 실제로 이 부친이 샀다는 그 땅이 만약에 정말 투자라면 이분은 손해를 보는 것이지 이익이 볼 수가 없다. 자. 많이 따져봤자 1.5배다. 네, 일단 여기까지 듣고 나오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발언을 그거는 저기 부탁드릴게요. 우리 예. 평론가님 잘못 알고 계신데요. 농사가 안 되는 땅을 사는 것 자체가 투기 의혹이 있는 겁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갔는데 그런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부동산 개발 파트 일을 좀 해봐서 아는데 이게 네. 딱 보시면요. 전원주택 단지로서 입지가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산단이 생기면요. 산단 바로 옆에는 집값 별로 안 올라갑니다. 산단에서 조금 떨어져야지만이 주거지역으로 해서 오히려 땅값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요. 저희가 해명 기자회견 좀 집중적으로 다뤘고 의혹들 좀 더 다뤄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다 돼서요. 나머지는 또 내일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